자, 이제 핵심 60번 직업안정법으로 들어올게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만 굳이 노무사 시험에서 이걸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법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노무사 하시면은, 글쎄요, 직업 소개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노무사들이 보통 이런 업까지 같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안 해요. 안 해서 뭐 상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는 법이긴 한데,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업안정법은 직업 소개하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직업안정법은 누가 직업 소개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직업안정기간에 장애하는 직업 소개가 있고요. 자,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할 때 그냥 편하게는 고용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고용센터에서. 국가에서 이제 직업 소개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간의 장 이외의자. 요거는 민간 직업 소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공적인 직업 소개가 있고 민간 사업에 하는 직업 소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얘기해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7쪽에 그럼 직업안정기간에 장애하는, 그러니까 고용센터가 하는 직업 소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인 신청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구인 신청하게 되면 요 구인 신청을 직업안정기간의 장은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나 싫어 안 받을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혹은 이제 뭐 차별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했으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서 현저히 적당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이걸 100을 주는데 50을 주는 것으로 이게 요구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해요. 조건이 뭐였더니 모르고 됐고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것도 심각해져 볼 때는. 저는요, 옛날에 직장 들어갈 때 조금 이제 연봉이라도 알려주고 이제 뽑았으면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항상 갔더니 이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미 제가 다른데 기회를 날려보낸 거죠. 갔더니 작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인 조건을 밝히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구인 신청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리를. 그 다음에 체불 사업주다 이게. 이건 당연히 소개해주면 안 되겠죠. 체불 사업주의 경우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을 신청합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직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소개 원칙. 그러면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어떤 식으로 직업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가능하면 두 번째 문단,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밑에 광역 직업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경우는 광역 직업 소개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568쪽에 보시면은 옆에 문장 풀어볼까요? 옆에 15번, 16번 문장 풀어보세요. 옆에 15번, 16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직업 소개만 하냐? 그렇지 않고 직업지도도 합니다. 직업지도와 고용정보를 제공해줘요. 자, 직업지도 해야 됩니다. 새로 취업하는 사람에게, 혹은 신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자, 이런 분들한테 직업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고용정보 수집을 제공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고용정보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 개척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인구직 개척에 노력해야 된다. 잘 모르시겠거든? 뭐 그게 당연히 상식 아닐까 보시면 돼요. 상식 아닐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잘 나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국가가 잘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노무사가 이게 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겁니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기관에서 하는 요런 이제 직업 소개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는 좀 뒤로 오셔가지고, 572쪽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572쪽에. 그 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맨 밑에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사업이 크게 한 그 4가지가 있거든요. 직업 소개 사업이 있고요. 직업 소개. 근데 직업 소개 사업이 2가지가 있어요. 무료 직업 소개가 있고 유료 직업 소개가 있습니다.
무료로 직업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 그 다음에 근로자의 모집, 이건 사업이 아니고 모집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공급 사업, 여기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무료로 직업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국내와 국외. 국내와 국외, 무료와 유료를 구분합니다. 무료는 신고고요. 유료는 등록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카테고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국내는 시장군 수석청장, 국외는 노동부 장관. 그걸 카테고리 지으시면 웬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인데 국내에다 그때는 시장군 수석청장에게 신고, 무료인데 국외에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만약에 유료인데 국내다 그때는 시장군 수석청장에게 등록 이게 되는 거고, 유료인데 국외에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나오니까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인 거죠. 이때는 신고. 누구에게요? 노동부 장관에게. 이때는 신고. 자, 모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집은 자유모집이에요.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노동부 장관의 허가.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요. 자, 앞으로 와서 569쪽으로 왔어요. 직업 소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소개 사업. 제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배웠죠, 그죠? 구직자 연령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18세가 안 된 근로자들은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직자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가리 2번에 바로 가겠습니다.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공익단체. 실시요건 신고였죠. 국내는 시장군 수청장, 그 다음에 제주도지사, 국외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원래는 신고도 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도 면제가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어딘가 하면 이미 자기를 법에서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신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하면 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장애인공단, 그 다음에 각급 학교장,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자, 요런 이제 기관들은 이미 자기들 법에서 시급 소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까지도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체불사업주다 이때는 당연히 직업 소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유료 보겠습니다. 유료. 자, 유료는 등록이었죠. 국내는 시장군 수청장에게 등록, 혹은 제주도지사 등록, 국외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제한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과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있습니다. 그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또 잘 나오는 게 밑에, 다만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일종의 뭐 고급 헤드헌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두 번째 문단에 사업소별로 소정자기를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둬야 됩니다.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뭐 이제 자기라든지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이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뭐 직업상담원을 구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예외적인 것들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소개 사업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옆에 한 문장 볼까요? 그래도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3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70쪽에 34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한번 30번 문제 풀어볼까요? 30번 문제. 예, 그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와 등록, 그 다음에 카테고리 국내와 국외 이렇게 나누시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71쪽에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만약에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동시에 하고 있다. 이때는 관계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업 소개 사업을 하지 않고 요것만 한다.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노무장한게 신고. 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라든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것만 할 때는 노무장한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
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모집. 자, 봤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취업할 근로자들만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1쪽에 맨 밑에 문제 45번 문제 풀어볼까요? 571쪽에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71쪽에 밑에 금품 등의 수령 금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그러니까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한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제한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요거는 이제 국내와 국외가 나눠집니다. 국내와 국외. 자, 그런데 국내의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만 할 수 있어요. 노조만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실시요건 허가입니다. 허가. 자, 일종의 이게 근로자 공급사업이 노조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하역노조 생각하시면 돼요. 항만노조. 자, 하역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가 하역업체가 있는 거예요. 하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동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용의, 어떤 빈도가 파동적이에요. 일이 많을 때 확 뛰었다가 또 물건이 안 들어오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구조. 그 전통적으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역 노조에게 하역업체가 요구하는 거죠. 당신의 조합원들 좀 공급해줘. 그러면 노동조합이 자기의 조합원들을 여기에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근로자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급을 누구만 할 수 있다? 노조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노조가 아니면 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하역노조에 대한 비리가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비리가 있었을까요? 요건 노조원이 돼야 됩니다. 노조는 안 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지 않은데, 약간 클로드숍과 유사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아예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안만 요걸 할 수 있고, 뭐, 요거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근데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합니다. 거의 강력하기 때문에 허가. 근로자 공급은 아주 강력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신고 등록이 아니고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허가. 그 다음에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국내는 노조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항만노조가 됩니다. 이게. 항만노조. 항운노조.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노조, 국외에서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만 이걸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연예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 경우에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허가 기간은요, 3년이에요. 3년. 연장 받더라도 3년.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도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출문제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번 이 밑에 3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3번 보겠습니다. 53번 풀어보세요. 설명 안 드린 거니까. 예, 파견을 하는 겁니다. 파견 사업은 제외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가 이것까지 허가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기출 푸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타 사항은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하셔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출된 거는 거의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579쪽에 볼게요. 579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그 나머지 기출도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거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출은 풀어보세요. 그래도. 579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죠. 아까 봤던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이제, 근로자 공급은 허가, 이제 맞죠. 두 번째, 국내 근로자 공급, 국외 근로자 공급, 이런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받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국외 근로자 공급은 가능하죠. 국내는 이제 노조만 가능하지만, 그 다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학습을 했습니다.